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잣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종잣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냐, 종잣돈이 1억이 필요하다는데 혹은 뭐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언제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필요하고 종잣돈을 가지고 부를 늘려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전 좀 종잣돈에 대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일단 종잣돈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새로 융자해주는 자금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의미인데, 어떤 돈의 일부를 떼어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묵혀둔 것으로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 미천이 되는 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즉 투자에 미천이 되는 돈이 종잣돈입니다. 투자에 미천이 되는 돈이 종잣돈인데,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부자의 기준을 한번 보면, 부자의 기준은 돈의 관점에서 보면 자산의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산의 크기를 늘리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추가가 됩니다. 요 얘기를 아주 심플한 산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산의 크기는 종잣돈 곱하기 1% 투자 수익률, 거기에 제곱해서 투자 기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미래의 내 자산의 크기, 즉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종잣돈과 곱하기의 관계를 갖는데, 여기 곱하기죠. 수익률이나 투자 기간하고의 제곱의 관계를 갖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의 크기보다는 투자 수익률이나 투자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딸은 이제 수포자인데, 중학교 6학년인데 수포입니다. 거의 수포인데 이제 간신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 아래 표를 만들었어요. 이 아래 이 표가 보이시죠? 이 표가 보이시면, 이 제일 위에 있는 건 종잣돈이 1000만 원일 때, 0.1억은 1000만 원일 때 수익률이 1%, 3%, 5, 7, 9, 10, 20, 30%일 경우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1000만 원을 1%로 수익을 내면 1100만 원이 되겠죠. 11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을 매년 10%씩 수익이 나면 2600만 원이 됩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30년을 하면 1억 3천이 돼요. 1000만 원이 결코 작지 않죠. 1억 3천이 된다고 하면, 종잣돈의 크기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배잖아요. 5배. 5배인데 수익률이 30%다 라고 하면 6억 8천이 돼요. 6억 8천.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일 경우에는 3억 1천, 10%일 경우에는 1.3억이 되죠. 같은 종잣돈이 5배 차이 나지만 수익률이 10%에서 30%면 이제 3배죠. 3배. 3배 나는 것과 종잣돈의 차이가 이런 관계를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잣돈보다 투자 기간이 더 중요해요. 투자 기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위에 거랑 비슷한데, 여기는 수익률을 10%라고 가정했어요. 위에서는 30%도 가정을 했는데, 사실 30% 수익률 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10년 동안 꾸준히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시면 종잣돈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고, 수익률이 연 10%를 난다고 했을 때 3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30년 투자하면 1.7억이 됩니다. 1.7억. 5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약 10년을 좀 넘기면 뭐 그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에서 30년이면 투자 기간이 3배죠. 근데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종잣돈이 5배입니다. 5배. 그죠? 종잣돈의 차이보다 투자 기간의 차이로 수익이 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앞에서 본 수익률,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데 더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높이면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뭐 1년에 100%씩 늘리면 2배씩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 집중하시는데, 수익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모두가 아는, 투자자라면 모두가 아는 게 워렌 버핏인데 약 2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워렌 버핏 역시 최근 10년, 20년간은 S&P 500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납니다. 조지 소로스도 그 화려했던 성과들을 보여주지만 26% 정도 수익이고,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 29%, 굉장히 높죠. 이분들보다 더 높죠.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던 기간의 수익률이고 요 1990년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수익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올웨더 때문에 알게 되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약 20%대 정도입니다. 즉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 고수들도 20, 30%가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이유는 49년, 40년, 뭐 몇십 년씩 이렇게 높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연한산으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인들 관점의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냐. 전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에서나 아니면 저희 리치고 앱에서나 얘기하는 거는 뭐 5에서 10% 사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물론 제가 이제 수익 인증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한 15%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한 5%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 미만을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수익률 10%면 투자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투자 기간을 늘리게 되면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런 성과들이 나오죠. 그리고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10%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1억 7천이 되는 이런 성과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종잣돈을 조금씩 늘리면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종잣돈이 5천만 원이면 8억 원도 모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시간이다. 여기 보시면 30년의 절반은 15년이죠.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15년 동안 10%를 내면 2억 원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15년의 2배는 30년이죠. 근데 자금은 2억이 아니고 내 자산은 8억이 돼요. 8억. 8.7억. 기간이 2배로 늘어났을 뿐인데 내 부가 2억에서 8억으로 뜁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게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요. 복리 효과라는 게 초반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그 금액이 커진 것대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종잣돈이 작다고 해도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종잣돈을 늘려가셔야 돼요. 여기 이제 보시면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여기가 수익률이에요. 자, 1%부터 30%까지 3차원 그래프인데 1%부터 30%까지 수익률이 늘어났을 때, 그 투자 기간이 1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났을 때 잔고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뭘 말하냐면 수익률이 올라감에 따른 자산 크기의 증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투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이 늘어나는 건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보이시죠? 경사가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투자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뭘까요? 네, 일찍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이 60에 퇴직을 할 거다, 은퇴를 할 거다라고 하면 30부터 시작하면 60년까지 30년 되잖아요. 굉장히 큰 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10%에서 30% 늘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까 보셨던 버핏 같은 대가들도 20% 초반 혹은 10% 후반의 수익률을 내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 뭐 이런 거 많이 찾으시죠. 저도 많이 찾습니다. 저도 많이 찾고 공부하는데, 그리고 뭐 최적의 포트폴리오, 우리께 최적이다 혹은 최선이다, 이게 최선의 자산 배분 비율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잘 갖추시는 게 중요하고, 그 철학에 부합하는 전략을 잘 찾고, 그리고 잘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천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투자 성공의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뭐 버핏 역시도 부의 대부분이 60세 이후에 모인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투자해라. 그리고 종잣돈은 1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휴대폰 가격이잖아요. 휴대폰 가격. 새 휴대폰 사는 거를 1년만 늦추시면 100만 원이 그냥 생겨요.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시고, 자, 그럼 뭘 사냐? ETF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해보시면 작은 종잣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액으로 시작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너무 큰 금액을 하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서 이제 투자 근육을 키워 나가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해서 금융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계좌의 수익이 쌓여가는 게
보이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00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000만 원일 때 얼마가 되는데 계속 수익이 쌓이는 게 보이면 나중에 3,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더 넣으면 더 많이 불어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죠. 가속도. 이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